자, 아이젠의 그 심미적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엇 아이젠은 그죠? 기본적으로 그 미술 교육학자입니다. 그죠? 그래 미술이나 그런 예술이라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교육 현상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젠의 가장 대표적인 그 책은 그죠? 1979년도에 The Educational Imagination, 자, 교육적인 그 상상력의 책입니다. 이 책은 뭐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그죠? 뭐 한 번 정도 읽어주는 것이 뭐 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뭐 교육과정 유형에서 그죠? 어떤 표성 형식 그죠? Forms of Representation 그죠? 이 표성 형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 그 1994년도에 그죠? Cognition and Curriculum 그죠? 인지와 교육 과정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나 그 평가에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1998년도에 그죠? The Enlightened Eyes 뭐 이렇게 깨달은 눈 혹은 뭐 넓게 보면 뭐 감시관 정도 되겠는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젠의 그 미학적 텍스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목표 그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그죠? 타일러의 그 행동적인 목표가 어떤 지배적인 그 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행동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쓴다, 뭐 암송한다, 이렇게 지적한다든가 같이 그죠? 학생들이 바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죠? 비접을 것을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그 도달 여부를 갖다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행동적이고, 그죠? 이러한 목표들이 바로 행동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죠?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죠 자 비저블한 부분도 상당수가 많겠지만 자 인비저블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비저블한 부분은 뭡니까? 이건 질적인 특징이고 자 질적인 그런 학습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어떤 질적인 학습 결과나 질적인 특징들 같은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런 행동적인 목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즈너는 문제 해결 목표와 이런 표현적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 해결 목표라는 것은 그죠? 자, 문제나 조건을 갖다 교사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죠? 그렇지만은 어떤 대답, 그죠? 해답이 그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목표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만다 학생들이 만다 잠정적인 그런 어떤 그 답들을 갖다 찾아내는 어떤 그런 또 활동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표현적인 결과라는 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문제도 주어지지 않고 그죠? 뭐 답도 없는 그런 어떤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그런 어떤 모종의 그런 교육 활동을 그런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죠? 어떤 완결된 이후에 그죠? 어떤 본인들이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 뭐 쉽게 말하면 그죠? 자기 자신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갖다가 어떻게 유추해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그 표현적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보통 예술이나 어떤 문학 수업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행동적인 목표로만 제한되지 않고 그죠? 어떤 문제 해결 목표라든지 이런 표현적인 결과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죠? 아이즈너는 자, 영교육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영교육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 학생들이 그죠? 학습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목적 달성에 자, 유용한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식적 교육 과정에 선정이 되지 않았어. 그죠? 뭐 배제가 되었어. 그죠? 학습 기회를 어떤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도 그죠? 실제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서 그죠? 수업 운영에서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적절하게 고려해서 그죠? 수업을 그 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학습기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교육적인 상상력. 자, education imagination이라는 건데, 그죠? 자, 교육적인 상상력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학생들에게, 그죠? 어떤 좋은 그런 어떤 학습 경험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그죠? 자, 우리가 그런 사전에 설정된 목표나 내용들을 갖다가 어떤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든지, 그죠? 뭐 교과서 순서대로 수업을 운영한다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그죠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런 좋은 어떤 그런 학습의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만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목표나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만다 이렇게 변형해야 된다 변형한 능력들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변형하는 능력들이라는 것은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죠 어떤 그 교사들이 이런 교육적인 그런 상상력을 갖다가 발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업에서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두위에 그죠? 교과의 심리화 전략이나 어떤 교과의 진보적인 조직적 이런 것들에서 변형하는 능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브루노의 그 표상 양식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지식의 구조를 어떤 작동적이고 영상적이고 이런 상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 번역 작업해 준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적인 그런 상상력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공부했던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 거죠. 이 부분도 바로 어떤 교육적 상상력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렇게 좋은 수업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죠. 이런 교육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다든지 그죠. 뭐 두위에 그죠. 교과의 심리화라든지 뭐 진보적인 조직이라든지 그죠. 불우의 그런 표성 양식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 학습기의 그 조직을 한번 볼까요? 자, 학습기의 조직을 보시면, 그죠? 자, 지금까지는, 그죠? 학생들의 그런 수준이나 그런 단계에 따라서, 그죠? 위계적으로, 자, 선형적으로, 그죠? 이렇게 그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시퀀스죠, 그죠? 그 계단식 모형이, 그죠? 아주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죠? 이렇게 그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그죠? 물론 계단식 모형이, 그죠? 가장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시퀀스의 그 패턴이긴 하지만, 그죠? 자,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는, 그죠? 그 개별 학생들마다의, 그죠? 그런 질적인 특성이나 특이성, 그런 퀄리티들이마다 다 그냥 상이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계단식 모형 같은 경우는, 그죠?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그런 학습 결과를 그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다 이런 어떤 학습 결과에 그죠? 이렇게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계단식 모형보다는 이렇게 거미줄 모형을 상당히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개별 학생들의 그런 질적인 특성이나 그죠? 그런 특이성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그죠? 그런 어떤 비위계적이고 그죠? 그런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그죠? 이렇게 학생들의 그런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죠? 그 상이한 그런 학습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허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죠?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그죠? 상당히 많이 그 고민을 그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조직을 한번 볼까요? 자, 내용 조직은 그죠? 그 아이즈너가 번스타인의 그 어떤 그 분류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분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교육과 관련되는 범주가 있죠. 그죠? 뭐 교과라든지, 뭐 과목이라든지, 뭐 수업이나 평가, 그죠?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 짓는 어떤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그죠? 어떤 그 강한 분류가 있고 약한 분류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이 번스타인의 이 약한 분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많이 그 활용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분류는 뭡니까? 분과형 교육 과정, 그리고 교과는 그런 학문 중심 그런 어떤 수업, 그죠? 그리고 뭐 일제식 수업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규준 참조 평가, 그죠? 아주 폐쇄적인 어떤 경직적인 이런 어떤 그런 교육 과정 수업 평가 방법이 이렇게 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분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분과형 교육 과정에 대비되는 그런 어떤 통합형 교육 과정, 그리고 교과는 학문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 그죠? 삶과 교과, 그죠? 연계되는 그런 어떤 그 통합 수업, 그죠? 그런 어떤 학생들을 갖다가 일제식 수업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학생들에게 협력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류 방식, 그죠? 그리고 평가를 갖다 너무 경직되게, 그죠? 9등급으로 상대평가로 딱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만들 이렇게 그죠? 경직된 그런 어떤 분류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류 방식들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뭐 중거 참조 평가라든지, 그죠? 절대 평가를 갖다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조직에서는 강한 분류에서 약한 분류 방식으로, 그죠? 우리가 수업에서 그 활용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 제시 양식과 그 반응 양식인데요. 그죠? 표상 양식이죠. 그죠? 뭐 forms of representation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죠?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그죠? 어떤 말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그죠? 이런 공식으로서 표현하는 이런 의사소통 양식을 갖다 상당히 그 선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마다는 그죠? 이렇게 말이나 글이나 이런 공식 같은 이런 논리적인 어떤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에서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로 표현해봐라, 뭐 사진을 갖다가 한번 찍어봐라, 뭐 그림을 그려봐라, 아니면 조형물을 갖다 만들어 보라든지, 음악이나 노래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죠? 한번 표현해보라든지, 그죠? 학생들의 각자의 그런 어떤 그 특성들의 그죠? 이렇게 그죠? 좀 익숙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그 허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평가를 보시면, 그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 방식은 뭐 주로 어떤 평가 방식이 그 지배적이었습니까? 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일제식 평가라는 거, 그죠? 그 같은 학년에, 그죠? 모든 학생들이, 그죠? 같은 날짜에 동일한 그런 어떤 선택형 문항을 갖다 중심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어떤 그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러한 평가 방식은, 그죠? 그냥 단순 암기식 그런 평가 상당히 농후하고, 그죠? 그런 결과 중심으로 줄 세우기 평가란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잔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잔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평가들이, 그죠? 그래서 양적인 그런 어떤 평가, 그죠? 이런 일제식 평가에서, 그죠? 머물러 있지 마라, 그죠? 그래서 평가에서도, 그죠? 그런 교사들의 그런 어떤 질적인 그런 평가도, 그죠? 허용해줘라, 그죠? 자, 교육적 감시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적 감시관은 뭡니까?
어떤 교육 현상을 보고 그죠? 어떤 그런 교육 활동의 그런 질, 그런 퀄리티 특이성을 갖다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만다 교육적 감시관입니다. 물론 이제 교사들이 이런 감시관을 갖다 획득하기 위해서 그죠? 상당히 많은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에서 허용해 준다면 그죠? 평가 방법이 전혀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능 시험이 존재하고 있고 그죠? 내신 성적 때문에 그죠? 아마 교사들의 이런 교육적 감식을 허용해 준다면 그죠? 뭐 난리 나겠죠.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사실 허용되기가 그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 1차적으로 그죠? 이런 부분을 허용해 주고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교육적 감시관에 근거한 거죠. 이런 어떤 퀄리티를 포착한 것을 갖다가 뭐 한다? 그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학부모나 일반 대중들이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다. 이것들을 기술해주고 해석해주고 이런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공적인 차원의 어떤 행동까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교육 비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에서도 그죠? 이렇게 그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이게 참평가, 오젠틱 어세스먼트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참평가가 뭡니까? 이게 일종의 그 실제 상황에 관련되는 그런 평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죠? 학교에서 그죠? 이렇게 그 시험을 치게 되면 그죠? 시험 딱 치고 그죠? 이렇게 문을 갖다가 나서는 순간마다 머릿속에 내용이 다 사라져요. 그죠? 참 허망하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죠? 이렇게 시험 치고 그죠? 교실 문을 나갈 때 남는 게 있는 수업이 돼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다 공부라고 지금 항상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죠? 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렇게 참평가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참평가는 뭡니까? 학습자들이 그죠?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실제 생활에 그죠? 자, 의미 있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갖다 평가할 수 이런 평가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많은 공부들이 많은데 그런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런 추상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러한 어떤 공부한 내용들이 그죠?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적용 가능한지를 갖다가 한번 테스팅도 해보고 그죠? 그런 어떤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이런 참평가를 갖다 많이 그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죠? 이러한 평가들을 뭐 수행 평가 그런 어떤 범주 내에서 그죠? 많이 그냥 그 해볼 거를 갖다 이렇게 권장을 갖다 이렇게 아이즈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젠의 그 미학적 텍스트의 그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목표 설정이 되겠죠. 그죠? 자, 목표 설정에서 그죠? 지금까지 가장 주된 담론은 그런 행동적인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타일러, 블룸, 뭐 메이그가 가장 뭐 대표적인 그 학자가 되겠죠. 그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뭐 행동적인 목표가 그죠? 나쁜다고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자, 모든 그 학습 목표를 갖다 이렇게 행동적인 목표를 제한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그 아이즈너의 그 비판의 그 출발점이 뭐 되겠습니다. 자, 아이젠은 그죠? 1967년도에 자, Educational Objective, Help or Hindrance. 자, 교육 목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되느냐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에서 그죠? 아이젠은 그죠? 자, 행동적 목표가 지니는 난점들을 갖다 제기하고 있는데 그죠? 가장 먼저 그런 수업의 그런 복잡성과 역동성을 갖다 도외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행동적인 목표라든지 문제 제기 같은 목표들을 갖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지만 그죠? 자, 음악과 미술고 같은 경우는 그죠? 이 행동적인 목표 적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목표들 같은 경우는 그죠? 오히려 표현적인 결과 같은 이런 목표가 더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교과거든요. 그래서 교과들마다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갖다 묵살했다는 점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학습 결과라는 게 질적인 학습 결과, 그죠? 인비저블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외시했다는 점,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자, 비저블한 그런 양적인 그런 학습 결과만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고,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만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나 또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죠? 이런 행동적인 목표가, 그죠? 뭐, 나름의 그런 결함을 지닌다, 이렇게 그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즈너는 그 1979년도에 자, 교육적인 그런 상상이라는 책에서 그죠? 이런 행동적인 목표가 지니는 한계점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표상 양식적인 측면에서 그죠? 이런 행동적인 그런 목표는 그죠? 이런 언어적이고 그런 추론적인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을 상당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그죠? 상당한 정도를 만다 그런 어떤 그런 말이나 글이 아닌 거죠. 또 비언어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갖다가 놓쳤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목표는 그죠. 아까 전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비저블한 거죠. 그런 양적인 그런 학습 결과들을 어떤 그 측정하는 데 유리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죠. 자, 이런 질적인 부분들, 자, 인비저블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갖다 만들어 놓고 뭐 그러한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질적인
구별하는 것은 그죠? 이게 그죠? 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그죠? 얼마든지 유동적인데 그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들어맞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부분은 만다 교사들의 그런 교육적인 감시관을 가지고 만다 그런 교사들이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놓쳤다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교사들의 그런 질적인 판단 허용하겠습니까? 아마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갖다가 지금 이게 수능에 그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학부모들이 그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아마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만다 좀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의 그런 어떤 질적인 판단이 그냥 허용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교육 문화들이 그죠?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죠? 어떤 그 타일러 계통의 이런 어떤 행동적 목표는 그죠? 자, 목표를 갖다 너무나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목표. 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는 걸 활동을 만다. 이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만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교육이라는 활동을 만다. 이렇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만다. 지위가 격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목표가 중요해요?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그죠? 교육이잖아요. 교육이 사실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교육이 수단으로 전락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죠? 마치 그런 목표가 없으면, 그죠?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그죠? 뭐, 생각하는데, 그죠? 아이전에 따지면, 그죠? 이 목표라는 것은 뭔다? 미리 사전에 설정하지 않더라도,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 활동 중에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행동적인 목표에 있는 그런 타일러 계통의 그런 학자들, 이 부분을 관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뭐 상당히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아이즈너는 그 행동적인 목표가 그죠? 이렇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동적인 목표가 그죠? 오로지 그죠?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즈너는 그죠? 행동적인 목표를 갖다가 뭐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죠? 더 좋은 수업을 갖다가 이렇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적인 목표뿐만 아니고 만다. 그런 문제 해결 목표라든지 이러한 표현적인 결과들도 만다. 얼마든지 허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 해결 목표는 예를 들어서 자,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찾아내는 것, 자,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식당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자, 고객의 주문에 합당한 물품을 만드는 것 같이, 그죠? 교사가 바깥에서, 그죠? 이렇게 문제나 조건을 주어지고, 그죠? 어떤 정답이 없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죠? 학생들이 그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죠? 자기들이 만다 잠정적인 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행동적인 목표는, 그죠?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이런 행동적인 목표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그런 목표임은 분명해요, 이게. 그렇지만은, 바깥에, 그죠? 벌써 사전에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즈는 그죠? 이런 어떤 문제 해결 목표도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주장한 것이 바로 표현적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적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적 결과라는 것은 그죠? 교사가 바깥에서 그죠? 어떤 문제를 제공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문제도 제공해 주지 않고 뭐 다 그런 게 당연히 답도 없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러한 것들을 만다 학생들이 만다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 활동이 다 끝난 뒤에 그죠? 어떤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런 만들어내고 그죠? 뭐 그러한 것들이 만다 어떤 잠정적인 그런 어떤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설정된 교육 목표를 가지고 만다 자기 나름의 그런 해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가 그죠? 이렇게 사전에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수업하는 도중에 이렇게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이 다 종결된 이후에 그죠? 학생들이 그 목표를 갖다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특히 예술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문학 수업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좀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못 기다려주죠, 그죠? 당장 눈에 보이는, 그죠? 목표 만들어서, 그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그런 교육 현실에서는, 그죠? 참 쉽지가 않은데, 그죠? 우리가 진짜 만다, 멋진 그런 어떤 문학가들, 그죠? 그런 뭐 예술가들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다, 자, 이러한 것들을 만다, 학교 교육에서 만드는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거기 재밌는 예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영화를 가는데, 그죠? 영화 보기 전에 미리, 그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 만들어 놓고 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그죠?
내가 영어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죠? 또 상당 부분은,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 보러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죠? 뭐 아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한다. 그런 영화를 보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영화를 보고 끝나고 난 뒤에, 그죠? 어떤 학생들마다, 그죠? 뭔가 문제의식이 생기거나 문제를 갖다 포착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이렇게 영화 보다가, 그죠? 이렇게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그죠?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뭔가 내가 거기서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그죠? 뭔가 내가 문제를 하나 잡았는데, 그죠? 이게 뭔가 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만다 영화를 갖다 반복적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막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뭐 표현적 결과에 뭐 재미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즈는 이런 그 표현적인 결과는, 그죠? 상당히 그 많은 그 시사점을 우리가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모종의 활동이 그런 수행되는 과정이나, 그리고 완결된 이후에, 그죠? 내가 그런 어떤 문제를 갖다가 포착하고, 그죠? 문제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죠? 자,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두의식으로 만다. 그런 어떤 그 가시 목표를 설정해서, 그죠? 내가 한번 이 가시 목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노력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학교 교육에서 많이 그 장려돼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그죠? 상당한 정도로는 답을 찾는 그런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말한다. 답을 찾는 행위보다는, 자,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어떤 그런 교육들을 갖다가 많이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아이즈너의 이런 표현적 결과가, 그죠? 많은 그런 시사를 주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내용 선정. 자, 영교육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교육 과정은, 그죠?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자, 학생들이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목적 달성에도 유용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 공식적 교육 과정으로 선정되지 못해서, 그죠? 쉽게 말하면 배제되어서, 그죠? 학습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영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갖다가 진행하다 보면, 그죠? 공식적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죠? 진짜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죠? 이런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그죠? 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수업을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학습기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 좋은 수업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양질의 그런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죠? 뭐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뭐 기계적이거나 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에게는, 그죠? 교육 과정 재구성, 그런 교육 내용 재구성에 그런 역량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런 교육 과정을 갖다 변형하는 능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죠? 교사들에게 교육적인 그런 상상력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그죠? 교사들이, 그죠? 잘 눈여겨봐야 될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 학습기의 조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학교에서는, 그죠? 자,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동일한 그런 학습기를 갖다 상당히 중시합니다. 뭐 철학에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그죠? 자,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습기를 가는, 거죠. 일종의 그 이데아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이데아에 따라서, 그죠? 학생들의 그런 수준이나 그런 단계를 갖다가 자, 위계적이고 선형적으로 줄을 쫙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러한 어떤 계단식 모형보다는, 그죠? 아이즈너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개별 학생들마다, 그죠? 질적인 특성이나 특이성이 다 상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는, 그죠? 그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죠? 그런 동일한 그런 학습 결과를 유도하기보다는, 그죠? 학생들마다 그런 상이한 그런 학습 결과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교육 문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그 아이즈너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즈너는 이런 계단식 모형보다는, 그죠? 자, 비선형적이고, 자, 비위계적인 이런 거미줄 모형들을 갖다가 학교 교육에서, 그죠? 많이 뭐 조직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 내용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조직은 아이저너가 그 바질 번스타인의 이 분류 개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분류는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죠? 어떤 교육 과정이나 그런 수업이나 그런 평가에서, 그죠? 어떤 이런 어떤 분류들이 많아 너무 폐쇄적이거나 그런 경직된 그런 어떤 분류 방법보다는, 그죠? 약간 느슨한 그런 어떤 분류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선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질 번스타인의 그 분류와 그 프레이밍을 그 정리해둔 폰인데요. 그 분류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그 교과가 안에서는 그죠? 분과형 중심 교육과정에서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그죠?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삶과 유리된 그런 교과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삶과 교과 연계된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에서는 그죠? 그 학생과 학생의 그 그룹핑 문제 한번 보시면 그죠? 그런 일제식 강의식보다는 그죠? 그런 현역 학습 같은 그런 느슨한 그런 방식의 그런 그룹핑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평가의 그 등급화를 보시면 그죠? 이런 등급이 아주 위계적으로 그죠? 엄격하게 경직된 방법으로 그죠? 규준 참조 평가보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등급을 갖다 약간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런 중고 참조 평가가 그죠? 이런 어떤 분류에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눈여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입니다. 자, forms of representation입니다. 자, representation 이 표상이라는 것은 그죠? 다시 현재화한 활동 그죠? 다시 내 앞에 세운 활동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갖다가 내가 표현할 때 그죠? 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말한다. 주로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죠? 그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런 공식들이 많다. 어떤 주된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젠을 만다 말이나 글이나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런 공식으로만 표현 방식을 제한 둘 필요 없이 그죠? 좀 학생들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죠? 다양한 그런 어떤 그런 표현 방식, 그런 다양한 그죠? 폼적 리프레젠테이션을 갖다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그 평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죠? 그 행동적인 목표에 따르는 그런 평가 방식은 그죠? 사전에 만다 기준을 하나 잘 설정해서 그죠? 그 학생들이 그죠? 도달 여부를 양적으로 이렇게 측정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이즈너가 설정한 이런 표현적인 결과를 갖다 우리가 평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죠? 이런 양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상당히 웃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결과 같은 경우 만다 어떤 그런 질적인 그런 어떤 그런 평가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즈너는 교육적 감시관과 어떤 교육 비평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적 감시관, 그죠? 에듀케이셔널 카너스 워십인데요. 자, 먼저 그 감시관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복잡하고 그런 미묘한 그런 특징, 그런 퀄리티, 뭐 특질, 뭐 특이성,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자, 섬세하게 그런 식별하는 능력 갖다 우리가 감시관이라고 합니다. 자, 더 enlightened eye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적인 감식 아니라는 것은 뭐죠? 자, 교육 현상을 갖다가 보고 교육 활동의 그런 퀄리티를 그런 포착하는 그런 개인적 그런 사적 차원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아이즈는 이렇게 와인 감식가를 갖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와인 감식가가 뭡니까? 1차적으로 그저 그 컵에 담겨진 와인을 갖다 눈으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 그 와인의 그 향을 갖다 두 번째로 맡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와인을 갖다 입에다 혀끝에 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죠? 그 와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퀄리티를 포착하는 것이죠. 이 와인이 그죠? 이런 어떤 그 나무 통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와인인지 그죠? 이게 그죠? 어떤 토양에서 길러졌던 와인인지 갖다가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말합니다. 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런 학생들의 그런 어떤 특성이나 그죠? 그런 교육 활동을 보고 그죠? 학생들의 그런 퀄리티를 갖다 포착해낸 것이죠. 그런 학생들의 그런 잠재의 가능성들을 포착해낸 것이죠. 자, 이것이 뭐 그죠? 정말 뭐 멋진 그런 어떤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죠? 교사들에게 그죠? 이런 감시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그죠? 자, 이런 감시관을 갖다 기를 수 있도록 만다 많은 그런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때문에 그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양적인 그런 어떤 측정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죠? 어떤 이렇게 교육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교사들의 그런 질적인 판단이 그죠? 이렇게 허용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화를 갖다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그 교육 비평이 되겠습니다. 자, educational 자, criticism이 되겠는데요. 자, 교육 비평이라는 것은 그죠? 교육 현상을 갖다 기술하고 해석하고 가치 판단하는 그런 사회적이고 공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대학 교수님들이 만다 자기 학문 분야에 쓰고 그런 연구 활동을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어떤 자기 연구 분야의 그런 퀄리티가 뛰어나서고 연구 활동을 잘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죠? 이것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그 강의를 할 때 그죠? 강의를 못 하시는 분 있죠. 자, 이것을 만다 자, 교육적인 감시관 능력은 뛰어난데 이런 교육 비평 영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들에게는 그죠? 이런 교육적인 그런 감시관과 이런 교육 비평이 만다 균형 있게 만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영화 비평가, 그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영화들의 그런 히스토리를 갖다가, 줄거리를 갖다가 잘 기술하죠? 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그 줄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철학적, 사회학적, 과학적, 그죠? 이런 자연학적인 이런 개념들, 예술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갖다 가미를 이렇게 맛깔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죠? 또 마지막에 뭐를 합니까? 같이 판단하죠? 자, 이 영화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별표 다섯 개 이렇게, 그죠? 같이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 비평가는 뭐 한다? 그런 일반인들이, 그죠? 그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쉬운 말로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뭐 전문적인 어른 용어를 절대로 안 써요, 이렇게 영화 비평가인데,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비평을 듣고, 그죠? 그 일반인들이 만든 이 영화를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그죠? 교사들이 만든 그런 교육적인 감시관을 가지고 그런 퀄리티를 포착했어요, 만다. 이것을 만다 다른 사람들이 만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다 잘 기술하고 해석하고, 그죠? 이런 가치 판단을 이런 사회적인 그런 공적인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 학교 교육 문화에서, 그죠? 어떤 그런 질적인 그런 평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런 교육적인 감시관과 이런 교육 비평들이, 그죠? 균형 있게 만다 이렇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갖다가 좀 많이 키워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참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오젠틱 어세스먼트가 되겠습니다. 참평가는 그 실제 상황평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자가, 그죠? 자, 교육 목표를 자, 실제 상황에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그 참평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참평가가, 그죠? 그 학교 교육에서 많이 그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그죠? 어떻게 보면 공부를 너무 이론적으로, 그죠? 추상적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 교육, 그죠? 공부의 방향이, 그죠? 학습의 방향이, 그죠? 자,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죠? 우리가 학습을 진행해야 되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문화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요구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평가 유형을 한번 보게 되면, 그죠? 자, 우리는, 그죠? 지금까지, 그죠? 이렇게 정답이 있는 그런 구조화된 그런 평가 유형들을 많이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죠?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죠? 어떤 실제 상황 맥락과, 그죠? 부합되는, 그죠? 그런 비구조화된 그런 평가 유형들. 예를 들어서 뭐 참평가라든지 뭐 포트폴리오, 뭐 수행평가, 뭐 구술시험, 이런 논술형 이런 평가들이, 그죠? 많이 그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임용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나에 들어갈 학자로 옳은 것은, 자, 김 교사, 자, 교육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술 교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교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인이 교육 활동에 작용하며, 자, 교사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 교육 활동이 수행된 후에 가지게 되는 그런 학습 경험을 교육의 목적으로 할 때 아이즈너는 이 목적을 표현적 결과라고 불렀습니다. 자, 최 교사. 자, 학교 교육 과정은 과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기획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교과는 근거가 불분명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교육 과정은 장차 젊은이들이 몸담게 될 성인의 그런 활동 영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 보빗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활동 영역은 언어 활동, 건강 활동, 자, 시민활동 등 10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옆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목표에 관한 아이즌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모든 목표는 관찰 가능한 그런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되어야 한다. 뭐 이것은 타일러에 대한 내용이죠. 자, 명백한 목표뿐만 아니라 의도되지 않은 목표도 고려해야 한다. 맞죠? 자, 어떤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미리 설정할 수도 없다. 맞죠? 자, 어떤 목표는 교육 활동이 전개된 이후에 설정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이즈너가 제시한 교육 목표 중에서 보기의 교육 활동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목표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돕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 한정된 예산으로 학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구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한다? 사전에 문제를 갖다 제시해주고 조건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답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갖다 학생들이 그런 찾아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제 해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젠호가 말한 표현적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목표 없이 수업을 시작하여서 수업 활동 중 혹은 종료 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렇게 표현적 결과가 되겠고요. 자, 지문의 그 3번을 보시면 그죠? 수업 시간에 일정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 내에서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는 활동이다. 이것은 그 문제 해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중에서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아이젠호의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 과정 구성과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된다. 뭐 타일러 계통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육 과정 개발자는 교육 과정 현상에 대한 그런 풍부한 그런 교육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뭐 아이젠호 내용 맞습니다. 자, 교육 목표는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학습자의 행동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것은 뭐 타일러 계통의 그런 내용이고요. 자, 교육과정 평가자는 교육 현상을 보고 그런 교육 활동의 질, 그런 퀄리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감시관을 지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Q&A 과제는 뭐 마지막 Q&A 과제가 되겠네요. 자, 교육과정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이 시점에서 그죠? 자, 여러분들의 그런 소감이나 그런 소회, 그런 느낌을 그런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